지금까지 우리는 우주에서 새로운 별들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있으며 이 과정은 앞으로도 수조 년 동안 계속될 거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새로운 은하가 단 하나도 생겨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은 혹시 이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설마 우리가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은하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왕의 조언처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 생겨났던 시대, 그리고 지금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해온 초기 우주의 이야기부터 출발할게요. 사실 바로 그 안에 우리가 찾고 있던 수수께끼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빅뱅 직후의 우주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기의 우주에는 물리학의 모든 과정을 떠받치는 기본적인 힘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빅뱅이 일어난 바로 그 순간에는 중력, 전자기력,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이 하나로 통합된 상태였죠. 이 힘들이 서로 나뉘기 시작한 건 그보다 한참 뒤의 일입니다. 당시의 우주는 엄청나게 뜨거웠고 모든 곳이 거의 균일했으며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불투명하고 고밀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빅뱅 직후 약 38만 년이 지나 우주가 충분히 식었을 때 전자들이 속도가 줄어든 양성자나 알파 입자와 결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려 5억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우주는 균일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는 보통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끝없는 물질의 바다 한가운데서 양자적인 현상에 의해 아주 미세한 요동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어떤 영역은 밀도가 살짝 높고 어떤 곳은 약간 낮은 아주 작은 차이를 가진 지역들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극히 미세했지만 이후의 과정을 시작하기엔 충분한 조건이었죠. 이 다음에 일어난 현상은 크림 스프를 끓이다 보면 제대로 풀리지 않아 생기는 덩어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냄비는 우주 자체이고 그 속의 입자는 원자와 분자이며 끓이는 과정은 무려 5억 5천만 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물론 주방에서 죽을 끓일 때처럼 온도가 오르는 건 아니었고 오히려 계속해서 식어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냉각은 점점 더 느려지면서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덩어리에서 은하로. 그렇다면 우주는 어떻게 해서 그 원시의 바다 상태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변해온 걸까요? 사실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필라멘트나 보이드 같은 우주의 거대 구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 여러 측면을 두고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덩어리 기억하시죠? 이 덩어리들은 자기 자신의 중력에 의해 점점 커졌고 규모가 커질수록 이 과정은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옆으로 돌려 암흑 물질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암흑 물질이란 빛을 내지 않고 중력을 제외하면 일반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 여전히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물질 형태인데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암흑 물질은 우주에 존재하는 전체 물질의 약 5분의 4를 차지하며 우주의 거대 구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아마도 그 압도적인 양적 우세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덩어리, 즉 암흑물질의 집합체가 자기 자신의 중력으로 먼저 붕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덩어리들은 수소와 헬륨을 끌어당겨 훗날 탄생할 은하의 뼈대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그 결과 원초기에 우주를 채우고 있던 안개는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고 우주는 더 이상 균일한 상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와 여러 면에서 비슷한 구조가 점차 형성되어 간 것이죠. 지금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 자, 이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먼 옛날을 향한 짧은 여행을 마치고 시선을 현재로 돌려볼게요.
지금도 여전히 은하는 주로 별들 사이의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전체 별의 질량을 모두 합쳐도 앞으로 새로운 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건축자재가 되는 물질의 양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이 가스와 먼지는 은하 곳곳에 퍼져 있지만 특히 창조의 기둥이라 불리는 성운 속에 가장 많이 모여 있죠. 실제로 그곳에서는 비록 훨씬 작은 규모이긴 해도 우주가 막 태어났을 무렵에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과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자적인 요동에 의해 물질의 덩어리가 생겨나고 그것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 무너져 별이 탄생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앞으로도 아주 긴 시간 동안 별들이 계속 태어날 것이며 당분간 연료가 바닥날 일은 없을 것이고 대략적인 계산으로는 고갈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때 바로 이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수조 년이 더 흐르면 우주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은하가 단 하나라도 생겨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생겨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이유를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의 우주는 이미 구조화되어 있으며 수십억 년 전 젊은 우주와는 전혀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현재의 우주에는 암흑에너지처럼 정체불명의 현상이 존재합니다. 이 에너지는 약 50억 년 전부터 우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그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암흑에너지의 정체가 풀리지 않는 이상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요. 암흑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점점 더 가속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주 팽창의 특징 중 하나는 이 과정에 어떤 중심이나 출발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팽창은 우주의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팽창은 중력의 영향을 완전히 넘어서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으로 서로 단단히 묶여있는 이른바 별들의 섬인 은하단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은하단과 은하단 사이의 광활한 공간에서는 우주 팽창의 힘이 최대한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은하단들은 끊임없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심지어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빛조차도 늘어나는 공간 속에서 에너지를 잃고 지치듯 점점 붉게 변하죠. 이 현상을 적색편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멀리 있는 은하들을 붉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공간의 팽창이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은하가 태어나는 것을 막고 있는 주된 원인입니다. 오늘날 은하들 사이의 공간 어딘가에서 비슷한 요동이 일어난다고 해도 아주 작디 작은 은하 하나조차 만들 만큼의 물질이 모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암흑물질이 일반적인 물질과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별 사이의 가스나 항성, 행성 같은 보통의 물질은 주로 은하 원반에 집중되어 있고 암흑물질 대부분은 그 은하를 감싸고 있는 헤일로에 퍼져 있죠. 그래서 은하들 사이의 공간에서는 설령 운이 좋아 암흑물질만으로 새로운 구조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은하들 사이의 공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곳이야말로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채널의 예전 영상에서도 밀도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죠. 사실 우주의 평균 밀도는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순전히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대부분의 요동은 가장 가까운 은하까지 수백만 파세기나 떨어진 심우주의 어딘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현상이 은하 원반 내부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별의 탄생 이야기를 할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는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하지만 새로운 항성이 생겨나는 그 이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결정적으로 암흑물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은하 원반 내부에서는 암흑물질이 거의 관측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조사에서도 특히 태양계와 그 주변에서는 암흑물질의 입자 하나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 그 입자 혹은 양자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그 성질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우주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은하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 자체의 특성이 예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 현상은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도시들이 세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도시들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우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겨날 수 있는 모든 은하들, 그리고 필라멘트나 거대 벽,
보이드 같은 우주의 거대 구조를 이루는 주요한 요소들은 이미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은하 내부에 모여있는 물질을 활용해서 그것을 새로운 별이나 행성으로 바꿔나가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죠. 이 단계는 앞으로 수조 년에 걸쳐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성의 형성에 적합한 물질들이 전부 다 타버리고 마침내 우주에는 늙은 별들만 남게 되며 그 불빛마저 모두 꺼져버리는 그날까지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